안녕하세요. 조랭이 친구 맹입니다. 근데 오늘 조랭이랑 영화 얘기하러 왔어요. 근데 얘가 아직 안 와가지고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간 거지? 왜 그러고 오시는 겁니까? 꼴은 왜 그러고 머리는 또 왜 그래? 눈썹도 하얗잖아 너. 머리가 하얘졌죠? 진짜 흰머리 났네요. 오늘 게스트 맹희 씨와 함께 청년 주거 복지에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제가 그 영화 주인공을 따라한 거거든요. 코트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설마 미소 씨 따라한 건가요?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볼 영화는 바로 영화 소공녀입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영화 소공녀는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홍보대사세요? 이 영화는 2018년 3월 22일에 개봉한 정고은 감독의 입봉작으로 주인공 미소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와 청년 빈곤에 관한 이야기를 블랙 코미디처럼 아주 재밌게인가요? 좀 슬프죠, 솔직히 말하면. 슬프고 재밌게 나타낸 영화입니다. 먼저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하루 한 잔의 위스키와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3년차 프로 가사 도우미 미소. 새해가 되자 집세도 오르고 담배랑 위스키 가격도 올라버리지 뭐예요. 좋아하는 것들이 비싸지는 세상에서 포기한 거는 단 하나, 바로 집이었습니다. 집만 없을 뿐 일도 사랑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현대판 소공녀 미소의 도시 하루살이가 시작됩니다. 이게 영화 소공녀의 시놉시스였어요.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소공녀라는 영화가? 일단 소공녀는 주인공 이렇게 생긴 미소 씨가 대충 나오고요. 근데 미소가 사실은 이제 집에 살기는 사는데 그 집도 좀 제대로 되지 못한 집이긴 해요. 바퀴벌레 나오고 맞아. 난방도 안 돼요. 한겨울인데도. 근데 남자친구랑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오케이, 거기까지 말하세요. 구매 어쨌든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하루 일당이 45,000원밖에 안 돼요. 그 돈으로 위스키도 사고 담배도 사고 또 집세 집세 10,000원씩 만 내고 원씩 내고 이렇게 남는 게 없어. 그런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미소가 포기하는 게 집입니다. 월세를 좀 올려보려고. 저 집 뺄게요. 집을 포기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선에서 되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담배 가격이 오르고 위스키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걔네들을 끊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우리 미소는? 대충 줄거리는 그런 식인데요. 이제 미소가 자신의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라는 공간을 포기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의 집에 하룻밤씩 묵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 고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로맨스도 좀 낭만적이고 네. 청년만 할 수 있는 딱 그 그쵸, 20대 그쵸. 낭만을 담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낭만과 로맨스까지 있는 영화 소공녀입니다. 처음에 저는 소공녀라는 영화를 여기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소공녀라는 제목이 그 소공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프린세스 같은 고전 명작. 소공녀 하면은 그 작은 공주, 그쵸, 그런 귀한 이런 자제분 미소가 그렇게 귀해 보였나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얘기한 영화 소공녀의 영어 제목은 마이크로 헤비타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이크로 헤비타트는 미소 서식지라는 뜻인데요. 이 미소의 이름 여기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미소 서식지가 작은 동식물들이 연명할 수 있는 미미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해요. 되게 함축적인 의미다. 나는 미소가 음. 그냥 진짜 일단 평범한 이름이기도 하고 그냥 미소. 웃는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전 소공녀와 굉장히 좀 대비되는 것 같잖아요.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이 소공녀와 저 소공녀가. 근데 또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몰랐는데 그 고전 소공녀도 아버지가 실종돼가지고 그 귀하게 자라던 소공녀가 하녀가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그런 귀족으로서의 우아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내용이래요. 언뜻 반대되는 듯 보이지만 이 소공녀의 두 주인공들은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게스트 맹희 씨는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감상하셨는지 그 후기가 좀 궁금해요. 혹시 제가 발표했던 내용 얘기해도 되나요? 너무 학과 내용인가?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보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20대, 30대 세대를 M4 세대라고 사회는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거를 포기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슬프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미소도 그렇죠. 그쵸, 미소도 그렇죠. 자기 삶에 만족을 하고 살고 있죠.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기보다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취향을 좀 더 쫓는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를 M4 세대가 아니라 4N 세대로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때 발표에서는. 4가 원래는 포기하다의 그 포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 4로 바꿔서 N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소네요? 완전 그렇죠. 집을 포기하는 대신 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담배랑 위스키는 계속 사는 거니까. 그래서 미소가 그 새끼 로기 있잖아요. 로기 이름 있어요. 보컬 김로기 말고도 그 다른 친구들 집을 전전했는데 집이 있다고 그 친구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이것도 한번 말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집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도 못하겠는 게 그 20년 동안 대출금 갚아야지 내 집 되는 거. 대용이 이게 내 얘기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이든 결혼이든 그런 목표를 정해두고 달리잖아요. 근데 정작 그게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은 미소의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과연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정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참 염치 없다. 근데 미소가 되게 담담하게 잘 대응하고 나왔어. 자존심 지켜가면서. 돈 준다는데도 받았을 것 괜찮다고. 같아, 너는? 난 받았을 것 같아. 사실 나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아니, 거절하기에 너무 큰 돈이었다. 근데 그 이제 다음 장면이 집 걸어 다닌 장면인데 보증금이 맞아. 500부터 시작해. 근데 방이 완전 꾸질꾸질. 근데 그 100만 원만 있어도 그래도 좀 낫지 맞아. 않나 싶어서. 맹희 씨는 그렇게 집으로 표현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정체성, 나의 취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해와서 남들이 봤을 때 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단편적으로만 그치.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그치. 그래서 사실 저는 집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회적 기준을 포기하는 거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영화를 이번 행복주택 기자단 유튜브에 주제로 선택을 했느냐. 이 영화가 청년 주거 문제와 빈곤 문제,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결론은 또 이런 식으로 나는 것 같긴 한데 매번 똑같은 결론인 것 같은데. 제가 행복주택 기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저희 청년들한테는 집도 취향도 정말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포기하기가 싫은 부분들이죠. 있으면 다 좋죠. 다 있으면. 그렇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취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지점도 있을 거고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취향을 유지하면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집도 있고 내 취향도 어느 정도 지켜나가는 방법이 지금 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 제도인 것 같아요. 독립을 하게 된다면 진짜 그 제도를 많이 알아봐서 저는 집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화 리뷰를 도와준 맹희 씨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집도 취향도 모두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저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 자이언티랑 이문세가 같이 부른 눈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 겨울에 꼭 들어야 되죠. 그쵸. 이번에 겨울 눈도 많이 필수곡이죠. 와서 그죠? 들었어요 그날. 눈... 부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소공녀의 이후 시점이죠. 후일담. 그렇죠. 정말 눈물이 나는 미소의 행방을 추측하면서 영화를 보신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영화에 이어서 뮤비까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저희는 이만 컨텐츠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렌님의 콘텐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